어떤 생각 드시는지나.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역차별을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구체적으로는 제도적이거나 구조적인 차원의 차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차별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드는 예가 뭐 애인이랑 밥을 먹으러 가는데 메뉴를 내가 못 정하고 여자친구가 정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데,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. 근데 그랬을 때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보려면 저는 여전히 말하자면 노동시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여러 가지 차별들이 존재를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65%의 임금을 받고 비정규직도 여성들이 훨씬 더 비율이 높고, 유리차 현장은 1.9%라고 얘기하고,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가사노동의 시간이 5배가 되는 이런 현실들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역차별을 얘기하기에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.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역차별의 감각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실제로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취직이 잘 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정확하게 그 나이대의 청년들이 하게 되는 일의 성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대부분 서비스직의 비정규직이거나 아르바이트인 거죠. 그랬을 때는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런 직종에 훨씬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나이 때는 어쩌면 여성들이 더 취직이 잘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정규직에 좀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뭐 높은 임금을 받거나 이런 일자리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취직 비율은 완전히 또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, 또 한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차별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대중문화의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대중문화에서 유리천장을 뚫은 1.9%의 소수의 여성들에 주목하는 거죠. 골드미스라든지 아니면 뭐 김성주 이런 식의 이제 성공한 여성들을 많이 보여주고, 혹은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드라마들이 인기를 끄는 거죠. 그랬을 때 말하자면 그 대중문화들이 엄청난 빙산의 1.9%를 탁 쳐서 요 위만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여성들에게는 이 헬조선에서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, 남성들에게는 혹은 사회적으로는 역차별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. 하지만 그 빙산의 끝부분을 쳐내고 난 이 밑에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여성들은 훨씬 더 열악한 노동 조건과 훨씬 더 낮은 임금에서 되게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것,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